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었던 간밤의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6가지 이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9만 달러 넘기게 되니까 이제 10만 달러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또 은에 대한 선물 가격에 대한 시총을 추월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다음은 트럼프 트레이드, 전력 인프라주와 관련된 장기 호황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ETF가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변수 없이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쪽에서 삼양식품이 되겠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장기 투자적인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시죠. 트럼프 재집권을 2달여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랠리를 펼치며 은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며 급등했고요. 전력 인프라주의 장기 호황 전망 속에 국내 상장 ETF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용산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합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부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2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의 전쟁 상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휴전에 개입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방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1일 향후 4개월에서 5개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올 겨울이 결정적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현재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전 협상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양국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이 기갑부대와 드론을 동원해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비 중이라고 하고요. 특히 러시아군은 향후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영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폴란드와 스페인을 어제부터 오는 16일까지 방문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다산네트워크스, 한신공연, 삼부토건, 현대에버다임, HD 현대건설기계 등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제 시간의 거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들뿐 아니라 웨이비스, 퍼스텍, 베셀, 코콤, 네온테크 등 드론주까지 오늘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다산 네트워크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15,000원 돌파 시도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여름에 한 차례 반격 시도를 했었고요. 재차 하락으로 기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3,000원 선과 4,000원 위에서의 저항에 박스권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종가는 3,745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치세로 치솟으며 시가총액 규모에서 은과 국내 증시를 추월했습니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10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3년 만에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재차 오늘 새벽에 9만 달러 선에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컴퍼니즈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7,380억 달러로 메타 플랫폼과 은을 뛰어넘어서 전체 자산 가운데 8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과 긴장된 무역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가상화폐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신중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우리기술투자, 티사이언티픽, 한화투자증권, 컴투스홀딩스, 위지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 가상화폐 관련주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환율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재돌파해 종가 기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층 달러 강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환율을 끌어올린 것인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어제 전날보다 8원 80전이 상승한 1,403원 5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와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달러 강세 여파가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편 유로화 가치도 거의 7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모든 국가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화 약세 수혜주를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르겠지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수출주들이 언제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곡점을 만들어줄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전력 인프라 관련 소식입니다. AI 전력 인프라 상장 지수 펀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수혜 기대감을 누리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의 전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전력 인프라 업계가 장기 호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는 최근 3개월간 48%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는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과 전력망 설비 등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뉴스케일 파워, 버티브 홀딩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로 등 미국 전력 인프라 전반에 고르게 투자하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원전 확대와 전력망 개선을 공약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KFS, 우진엔텍 등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BHI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시프트업의 3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상장한 국내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과에 전년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다만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직후인 지난 2분기와 비교해서는 실적이 둔화됐는데요. 시프트업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5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0.4%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1%가 감소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는데요. 지식재산별 매출은 니케 342억 원, 스텔라블레이드 226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프트업의 대표작 니케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판호를 발급받은 바 있는데요. 시프트업은 중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퍼블리셔와의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텔라블레이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화제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PC 버전은 내년 내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콘솔
한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차기작 프로젝트 위치스는 2027년 이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프트업의 주가 향방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의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은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1,035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취득 목적은 업무 임대용 토지 확보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을 모두 마칠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사옥 이전을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식품 본사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삼양식품 주가 차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월에 71만 8천 원, 72만 원 선 부근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121선을 지지하면서 등락을 거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종가는 54만 3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